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영환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가 군산시의회 인사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임중 부산시장은 조만간 최 후보자를 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직 안정화와 이익 환원, 수상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익산역 앞 여관 골목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여관 주인들이 최근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익산시와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온열 질환자는 106명이 발생했습니다. 열탈진 59명, 열경련 24명, 열사병 16명, 열실신 7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가축 폐사는 5만 965마리로 늘었습니다. 닭이 4만 6천여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돼지와 오리 순입니다. 밤낮 구분 없는 무더위가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도내 최고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오르고 밤마다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 이중 고기압이 겹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1994년과 2018년에도 이 같은 현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바 있습니다. 익산역 앞에는 해가 지면 성매매 호객 행위가 이뤄지는 여관 골목이 있습니다. 익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주변에 학교 3곳이 몰려 있다 보니 이곳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폐업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정비가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역 맞은편의 좁은 골목. 어른 한 명이 통과할 만큼의 골목에는 여관과 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또 작은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해가 지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포주들이 거리로 나와 성매매 호객 행위가 이뤄집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이 골목 주변에는 초등학교 등 학교 3곳에 글로벌 문화관도 있어 외지 방문객과 학생들의 왕래가 많아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은 한 7시 정도 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이 나오세요. 첫 번째 맞이하는 그 표정이 그 모습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크죠. 지방선거 때가 되면 이곳을 없애달라는 공약이 제한될 정도로 정비 여론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업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어렵다며 난색했던 상황. 이런 가운데 이곳에서 영업하는 18개 성매매 업소가 이주할 수 있다면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서 여기 업주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강릉과 수원, 전주 등은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집장촌 정리 사업을 추진해 문화공간으로 바꾸거나 소방도로 개설 등이 이뤄졌습니다. 관건이었던 익산역 앞 성매매 업소들이 폐업 의사를 밝힌 만큼 익산시가 적극적인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런 것들도 적절히 논의를 해보면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허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풍경이 달라지는 익산역 앞 여관골목. 성매매 업소들이 폐업 의사를 밝히면서 정비 사업이 돌파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K컬처를 주도할 국제 K-팝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열린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K-팝 학교 유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시는 옛 서해대 시설을 활용하고 공연장은 금란도에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호원대에서 운영 중인 K-팝 학부와 실용음악학부 등과 연계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군산초등학교에 추진하는 전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이 교육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에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후 375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사업비를 줄여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8년 말쯤 개관할 계획이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가 이르면 다음 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하재마을 팽나무에 대해 다음 달 지정 예고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재마을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임업진흥원 수령 측정 결과 540년으로 수령을 실측한 팽나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중국에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와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은 어제 청사에서 왕진첸 중국 장수성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며 협력 관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진첸 당서기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청이 지난 5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의 투자금액 이행 규모 완화와 교통 문화시설 등 근로여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개발청은 5년 동안 투자 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 정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기업 성장센터에 문화 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과 전주 등 5개 시군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물품 178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귀금속 등 134점을 매각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29명으로 체납액은 143억여 원에 달합니다. 익산시 보건소 자체 감사에서 부실행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 3개월 동안 업무 집행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물품 계약 심사와 프로그램 강사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부적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480여만 원을 회수 처리하고 11명의 신분상 주의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율 익산시장을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율 익산시장이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익산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영환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가 군산시의회의 인사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임준 군산시장은 조만간 최 후보자를 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인데요.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직 안정화와 이익 환원, 수상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최영환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가 군산시의회 인사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결과 적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최 후보는 인사청문에서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3년 동안 69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시의회 인사검증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적합사유로는 전문성 부족에도 경영 정상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임준 시장은 조만간 최 후보를 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최 후보가 임명되면 서지만 전 대표가 사직한 후 2년여 만에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시민발전은 최 후보가 임명되면 선출직 기사 2명을 더 선임하는 등 조직 안정화와 육상태양광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수상태양광을 맡을 우선협상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늘리고 타 부서와도 협력하여 간접적인 사업도 병행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익금의 시민 환원은 현재 용역적인 결과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로비 의혹 등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민발전, 최 후보가 인사검증을 통과하면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도내 소비자 피해가 2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늘까지 접수된 도내 소비자 피해는 251건입니다. 이 중 73%인 182건이 여행상품 관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단분쟁 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도내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 피해 기업은 54곳, 피해 금액은 1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에 경영 안정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팔봉동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크레인으로 철근 더미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0.5톤가량의 철근이 쏟아져 내려 40대 노동자의 오른쪽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당국은 철근 무게를 이기지 못한 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군산시 비흥도동에서 선박 블록을 운송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151톤 규모의 장비 수송 특수 차량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실려있던 선박 블록 한 점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까지 늘어납니다. 또 주유소와 가스, 수소 충전소와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안내 스티커와 금연지도원 지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집계된 지난달 도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629건으로 전달 399건보다 230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채권자는 50명, 582건은 법인입니다. 시군별로는 군산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은 54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군산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 아파트 거래량은 1,797건으로 1년 전 2,017건보다 10.9%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579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반면 전주는 1,102건이 늘고 익산은 205건이 증가했습니다. 도내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23만 5천여 세대가 가입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 혜택을 주는데 지난해 지급액은 1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학생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보를 빼낸 해커를 쫓고 있으며 해외 IP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전북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술을 마신 뒤 시속 159km로 달리다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 한 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발생한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팀장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팀원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등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여름축제로 변화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무료 공연 예배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라가면과 익산 나바위 성당, 한국소리문화전당 모학광장 등에서 무료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14일에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66개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검정고시 합격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폐지되고 시험실당 수험생은 28명 이하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광과 산업체 견학까지 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늘 모현도서관에서 농활은 핑계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송 무지개 매화마을 등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익산 관광 자원을 탐방하게 됩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방문해 식품 산업을 경험하고 진로 체험 기회도 갖게 됩니다.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세계 57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잔류농약 분석 분야의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에서 만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은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을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원광대병원이 오늘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익산시 보건소, 익산소방서 등 14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일영 병원장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관내 의료 이용률이 익산은 85.6%로 전국 평균인 56.4%를 훌쩍 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지역 소멸 위기를 주제로 다음 달 3일 익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생명평화포럼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 방향과 지방소멸 원인 및 지역 활력 대책, 익산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집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연시립도서관이 오늘 17일 오후 2시 박상미의 가족상담소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부모 자녀 간 온전한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참여 신청은 오는 8일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익산 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익산시 영등 이동 복지기동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3가구를 찾아 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기동대는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와 세탁기 교체를 지원하고 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영등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보일러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